Welcome to headquarters, embarrassments. Oh, we're doing a fit. No. Oh, no. Oh, nope. Going high. Oh, you got a real sweaty palm there, buddy.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는 라일리의 머릿속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픽사는 제작 당시 유명 심리학자 데커 켈트너와 리사 다무르에게 자문을 받아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은 총 27가지로 분노, 불안, 감탄, 미적 감상, 갈망, 경외, 어색함, 지루함, 평온, 혼란, 재미, 혐오, 숭배, 황홀감, 공감적 고통, 흥분, 두려움, 공포, 흥미, 기쁨, 향수, 안도감, 연애감정, 슬픔, 만족감, 성적 욕망, 그리고 놀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픽사는 이 연구를 토대로 감정들을 적절히 변형 및 조합해서 불안, 불업, 따분, 그리고 당황이라는 새로운 내 감정을 영화 속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반대로 영화의 최종 후보까지 올랐으나 아쉽게도 등장하지 못한 감정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죄책감은 작은 체구의 보라색 감정으로 늘 거대한 가방을 짊어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죄책감이 심해질수록 가방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재밌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는, 즉 족쇄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쇠공을 끌고 다닌다는 컨셉도 존재했다고 하며, 다양한 컨셉이 존재했지만 하나같이 전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경외는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상이나 현상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으로 놀라움을 넘어서 존경이라는 마음까지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캐릭터부터 거대한 눈망울과 벌어진 입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글동글한 아기 컨셉부터 긍정적인 서핑남 컨셉, 심지어는 히피 할아버지 컨셉도 존재했지만 불어비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결국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질투 역시 불어비와 유사점이 많아 삭제 처리된 감정으로 두 감정 모두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이지만, 부러움은 긍정적인 속성, 부정적인 속성 둘 다 띠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과 달리 질투는 대체로 좀 더 부정적인 속성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디자인부터 굉장히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불어비와 마찬가지로 키가 매우 작아서 남들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설정을 갖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론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의심은 대상을 믿지 못하고 이상히 여길 때 느끼는 감정으로, 마치 탐정처럼 트렌치코트를 입고 늘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컨셉부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컨셉, 왕눈이 안경을 착용해 의심의 눈초리 10배 컨셉, 눈알이 6개 달려있어 의심의 눈초리 60배 컨셉 등 다양한 컨셉이 존재했으나 스토리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름부터 어려운 샤덴프로이데는 영단어가 아닌 독일어로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며, 한국어로는 쌤통과 비슷한 단어인데요. 1편과 2편 모두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가 탈락한 감정으로 독일어로 된 단어인 만큼 요들 복장의 독일식 억양을 가지고 있는 Your cries of pain amuse me. All right, Schadenfreude, knock it off. 독특한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삭제 감정, 수치심 같은 경우는 삭제된 다른 감정들은 조연이었던 것과 다르게 수치심은 영화의 메인 빌런으로 선택되어 실제로 스토리보드까지 완성되었던 영화의 핵심 감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긴 머리카락에 우중충한 외모를 가진 디자인이지만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결국 폭주를 하여 This is very, very bad. Shane, we have to stop this. No, it's too late. 나중엔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는 끔찍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 그녀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허나 감독은 수치심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 될 경우 영화가 지나치게 어두워지고, 무엇보다 다른 감정들은 전부 라일리를 사랑하고 라일리를 위해 행동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과 달리, 수치심은 끝없는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로 라일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 결국 수치심을 폐기하고 대신 수치심의 역할을 불안이에게 넘겨주면서, 불안이가 라일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 점점 꼬여서 걷잡을 수 없게 폭주한다는 스토리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감정들이 꿀잠 자고 있던 침실은 각 감정들마다 개성 넘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우선 소시민은 겁쟁이답게 자다가 떨어지지 않게 안전 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겁을 억누르기 위한 고민형, 어둠을 밝혀줄 다수의 램프,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알림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까칠이는 예민 보스답게 유일하게 혼자만 안대를 착용한 채 자고 있으며 좋은 향기가 나는 디퓨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화끈한 버럭이는 뚜껑 열리면 머리에서 불 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천장에는 자동화재 스프링클러가, 왼쪽 벽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불과 베개 역시 불에 타지 않는 알루미늄 호일과 벽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 벽에는 자다가 빡치면 두들길 수 있게 샌드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슬픔이는 울보답게 가끔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눈물을 닦을 수 있게 침실에 곽티슈가 준비되어 있고, 1편에서 기쁨이에게 감동받았는지 자신과 기쁨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는 도중에도 웃고 있는 기쁨이는 라일리를 가장 좋아하는 감정답게 라일리의 침실에 있는 조명과 야광별 데코레이션을 본인도 완전히 똑같은 구조로 설치해 놓았으며, 램프 옆에는 종이접기로 만들어진 빙봉 모형이 놓여져 있는데요. 감독의 말에 의하면 라일리는 1편 사건을 통해 빙봉을 완전히 잊어버린 게 맞지만, 기쁨이는 빙봉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의 침실에 빙봉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하며, 빙봉 모형이 장난감이 아니라 종이접기 인형으로 표현된 것도 기쁨이가 직접 손으로 빙봉 모형을 만들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라일리의 침실을 살펴보자면, 하키를 좋아하는 그녀답게 1편부터 사용하던 하키스틱 모형의 램프를 아직까지 알차게 사용 중이고, 영화 속 머글인 척 했지만 You don't still like Get Up and Glow, do you? Oh yeah, I love Get Up and Glow. 겟업앤글로우 덕후답게 포스터가 붙어있으며, 추가적으로 픽사 영화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나온 보이그룹 포타운도 같이 덕질하고 있는지 포타운의 포스터도 붙여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일리가 입고 있는 불행이라는 글씨가 써진 보라색 티셔츠는 1편에서 라일리의 아빠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같은 옷인데요. 이 불행은 1편 당시 라일리의 아빠가 새롭게 취직했던 회사로 라일리의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온 이유이기도 한데, 재밌게도 이후 픽사 영화 소울의 지하철 장면을 보면 이 불행이 지하철에 광고를 할 정도로 회사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까칠이가 친구의 얼굴 표정을 분석하는 장면에서는 Track right, zoom in, right there. 친구의 미간을 확대해서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심리학에서 미세 표정을 해석할 때에는 눈썹 사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때 서양 팬덤 쪽에선 라일리의 아빠가 좀 섹시하다는 밈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를 픽사도 알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담당자는 웃으면서 이번 영화를 기대하라고 답변을 했고, 때문에 영화 속에선 So, big weekend for us. What do you want to do? 라일리가 하키 캠프에 가 있는 동안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자는 픽사식 순한맛 19금 드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과는 까였습니다. So, big weekend for us. What do you want to do? Well, we could finally clean out the garage, or actually, 비밀 금고 속 경찰들이 뻘짓하다가 셀프로 갇혀버리는 장면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기 모자에 My hat, 번역하면 내 모자라고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 경찰관이 다름 아닌 1편에서 Is that your hat? Yeah, it's my hat. You sure? I don't know. Look in the label. Yeah, it says my hat. Wait, it says my hat? My hat, it says. That's what I wrote in my 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ve got my hat. 모자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던 그 경찰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정들이 감정본부 지하에 처음 도착해보는 장면에서는 따분이도 이곳이 신기한지 시크하게 셀카를 찍고 있는 깨알같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일리와 라일리의 선배들이 먹고 있던 피자 브랜드 스피니스 피자는 세서미 스트리트의 빅버드를 연기했던 캐롤 스피니에 대한 오마주로 감독이 캐롤 스피니의 엄청난 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피자 브랜드는 하키 광고판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묘하게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Delusional? Of course I'm delusional! Do you know how hard
hard it is to stay positive all the time when all you folks do is complain. Jiminy mother loving toaster strudel. 기쁨이의 분노 폭발 장면을 자세히 보면 다른 감정들은 전부 충격 먹은 것과 달리 버럭이는 드디어 기쁨이가 분노를 표출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자 마치 속이 시원한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일리의 상상의 나라 속 브라니가 몰래 설치한 나쁜 상상 사무실에 거대한 모니터와 기계처럼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전체적인 이미지는 디스토피아 영화 1984에서 직원이 물건을 던져 모니터를 부수는 모습은 80년대에 유명했던 맥킨토시 광고를 패러디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밌게도 이때 직원들 중 가장 먼저 용기를 냈던 Yeah, I see you, 87. 87번은 2022년 안타깝게 돌아가신 픽사의 레전드 애니메이터 랄프 에글스턴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모습을 영화 속에 넣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때 감정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We buy flowers for the losing team. What? I can't always be the rage guy. 버럭이가 하키 경기에서 승리한 후 꽃을 선물하는 그림을 그린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1편에선 단순하게 화만 냈던 버럭이가 2편에 들어선 분노의 성숙한 면인 호승심과 동기부여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까칠이는 라일리의 취향에 관여를 하고 있는 가장 세심한 감정인 것답게 다른 감정들은 전부 한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린 것과 다르게 혼자만 두 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라니의 나쁜 상상들 중에는 1편에서 등장했던 Who the heck is that? Imaginary boyfriend. I would die for Riley. 라일리의 상상 속 남자친구가 이스터에그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남자친구와 라일리의 포즈는 한때 인터넷에서 유명했던 한눈 파는 남친 짤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브라니가 감정 리더가 되면서 점점 불안감이 늘어나는 라일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픽사는 의도적으로 브라니가 등장하기 전까진 화면에 주황색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이후 브라니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화면에 주황색을 적극적으로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라일리가 코치에게 혼났던 라커룸, 선배들에게 곤란함을 느꼈던 소파, 그리고 마지막 불안감이 폭발했던 하키 경기장 속 좌석들과 입고 있는 하키 유니폼 등을 전부 주황색으로 설정함으로써 불안이 라일리를 지배하는 듯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기쁨이가 감정본부로 돌아오기 위해 신념 저장소에 도착했을 때를 보면 1편에서 라일리가 가출하던 때의 기억이 담겨있는 슬픔과 분노가 섞인 기억구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 경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실수로 친구에게 부상을 입힌 라일리는 결국 페널티룸에서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라일리가 경험한 것은 공황 발작으로 실제로 공황 발작을 겪게 되면 머릿속 감정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는 느낌이 들며 과호흡이 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브라니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밖에서 보기엔 가만히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 공황을 겪으면 밖에선 굳은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은 미친듯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탄생한 영화인데요. 제작 초기에는 고장난 기쁨이라는 주제로 라일리가 더 이상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스토리도 존재했었고 Joy, are you having trouble driving? No, I'm totally fine. 반대로 불안이가 흑화하여 자책이라는 감정으로 진화한다는 스토리도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Anxiety? Anxiety is not here. I'm self-loathing. And I'm here to clean up your mess, Joy. 하지만 픽사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결국 신념과 자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영화 속엔 라일리의 기억을 담고 있는 기억구슬에서 한 가닥씩 피어오른 신념이 서로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자아가 완성된다는 설정이 추가되었고 그제서야 이야기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영화 속 기쁨이는 라일리의 나쁜 기억구슬을 전부 의식의 저편에 버려두고 있습니다. This is for all those memories that belong in the back of the mind. We're not gonna think about that right now. Woo! 심리학적으론 회피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1편에서 필요 없는 감정은 없다. 모든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비슷한 교훈을 배웠던 기쁨이지만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Maybe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grow up. You feel less joy. 허나 그럼에도 슬픈 기억,
나쁜 기억, 심지어 창피한 기억까지도 전부 나의 일부라는 것을, 그 모든 기억이, 그 모든 자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여야만이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음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Joy, Riley wants you. 에필로그 속 당황이가 비록 잠시나마 후드티를 벗고 이야기하는 것과 늘 소파에 누워있던 따분이가 감정들과 함께 감정 제어판에 서 있는 장면은 새롭게 등장한 감정들도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일리가 동경하는 선배 Everybody act regular. It's Valentina Ortiz. We gotta say something. 발렌티나 오르티즈의 이름 발렌티나는 멕시코 혁명군에 합류해 연방군과 맞서 싸운 10대 소녀 발렌티나 라미레즈 아비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 초기에는 쫓겨난 감정들이 라일리의 머릿속 아이디어 마켓, 깨달음의 만, 미루기 땅, 사춘기 놀이공원 같은 장소들을 탐험한다는 내용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엔 픽사 영화라면 항상 등장하는 전통 이스터에그들이 숨어있는데요. 피자 플래닛 트럭 이스터에그는 기쁨이의 침실 옆 탁자 위에서 발견할 수 있고, 픽사를 상징하는 룩소 램프와 룩소 볼은, 룩소 램프는 코치의 책상 위에서, 룩소 볼은 퍼레이드 골목에서, 카라츠 애니메이션학과의 강의실 교실 번호 A113 이스터에그는 라일리의 비밀 금고 번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로마 숫자 ACXIII를 변환하면 바로 A113입니다. 또한 픽사는 차기작을 항상 이스터에그로 숨겨놓는데, 인사이드 아웃 2 이후 픽사의 차기작은 엘리오이기 때문에 라일리의 기억 구슬에선 둥둥 떠있는 엘리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픽사 영화에 항상 목소리로 카메오 출연을 하고 있는 존 라첸버거는 이번 작품에서 머릿속 직원으로 Wow, those guys are jerks. 카메오 출연하였습니다.